안녕하세요. 복잡한 세상의 지식들을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직장인분들이 궁금해하고 또 때로는 답답해하는 주제죠. 바로 승진과 연봉입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 건지, 어떻게 하면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아니, 나 진짜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왜 승진은 맨날 제자리일까? 내 연봉 과연 제대로 받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들, 직장 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문제가 뭘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인사 시스템 안에는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세 개의 핵심적인 축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서로 삐걱거리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들이 왜 생기는 걸까요? 그건 바로 회사의 인사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기계 안에 있는 등급, 평가, 보상이라는 세 개의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리지 않고 헛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직급 체계는 있는데 각 직급에 뭘 기대하는지 명확하지가 않고 평가는 열심히 하는데 그 결과가 연봉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식이죠. 결국 겉모습만 번지르르 하고 원래의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이 엉망으로 꼬인 실타래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놀랍게도 그 해법은 아주 근본적인 철학의 전환,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지금부터 그 새로운 설계가 어디서 출발하는지 함께 보시죠. 바로 이겁니다. 이 슬라이드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인데요. 가장 큰 변화는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과거에는 사람이 가진 스펙, 예를 들면 근속견수나 직급 같은 것에 집중했죠.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수행하는 일, 즉 역할의 가치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래 다녔지가 아니라 이 역할이 우리 회사에 어떤 가치를 만들고 있지? 이렇게 질문 자체가 바뀌는 거죠. 패러다임의 대전환입니다. 그럼 이 새로운 철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스템으로 만들었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깊게 들여다볼 역할 기반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직군이라는 건데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지도 위에 내 위치를 딱 찍는 좌표라고 보시면 돼요. 가로축은 무슨 일을 하는지, 즉 직무고요. 세로축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는지, 즉 커리어 단계입니다. 이 두 개가 만나는 지점, 그 한 칸 한 칸이 바로 여러분의 직군이 되는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전처럼 그냥 사원, 대리, 과장, 차장 이렇게 일렬로 쭉 서 있는 게 아니죠. 이제는 영업팀의 프로페셔널, 또 연구개발팀의 프로페셔널, 각자 다른 길을 가는 전문가들이 있다는 걸 한눈에 보여주는 말 그대로 커리어 지도가 생긴 겁니다. 내 다음 단계가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렇게 같은 칸, 즉 같은 직군 안에 속한 사람들은요, 모두가 똑같은 규칙을 적용받습니다. 평가 기준도 같고 연봉 테이블도 같아요.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이런 식의 주관적인 판단이 끼어들 여지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거죠. 이게 바로 공정성의 시작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좋습니다. 시스템이 바뀌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내 월급은 어떻게 되는 건데 이 새로운 시스템이 과연 내 월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몇 년 다녔으니까 얼마 이런 식의 간단한 공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기준으로 연봉이 결정되고 또 오르는 걸까요? 그 새로운 기준을 알아야겠죠. 과거의 누적형 모델, 그러니까 호봉제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연봉이 높아진 사람은 성과가 좀 떨어져도 그 연봉이 거의 그대로 갑니다. 반면에 막 입사해서 정말 뛰어난 성과를 내는 신입은 그 사람 연봉 따라가려면 한 세월이죠. 이게 불합리했던 거예요. 하지만 새로운 메리트 기반 모델은 이걸 완전히 뒤집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기여도를 보고 보상하는 거죠. 자, 이게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 원리는 간단합니다. 내년 내 연봉 인상률을 결정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첫째, 올해 내가 받은 성과평가 등급, 그리고 둘째, 지금 내 연봉이 우리 직군 평균에 비해서 높은 편인가 낮은 편인가,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인상률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최고 등급을 받아도 연봉이 좀 낮았던 사람은 더 많이 올려주고 이미 많이 받고 있던 사람은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올려주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확 와 닿으실 겁니다. 보세요. 맨 왼쪽 성과는 최고인데 연봉은 아직 낮은 편에 있는 사람? 인상률이 엄청나게 높죠. 이 사람을 빨리 제자리에 올려주겠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반면에 맨 오른쪽 성과는 낮은데 연봉만 높았던 사람은 보시는 것처럼 인상률이 거의 없거나 심지어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합리적인 보상체계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런 변화가 단순히 연봉 시스템 하나 바꾸는 걸 넘어서 우리 각자의 커리어, 그리고 회사 전체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이 문장이 사실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차장으로 승진했는데 회사가 과장 때랑 똑같은 일을 기대한다? 그럼 그 승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명함에 직급 하나 바뀐 것 뿐이죠. 역할과 책임, 즉 아레날이 명확하게 정의되어야만 승진이 진정 성장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조직이 이런 변화를 시도한다면 이 세 가지는 성공을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이걸 왜 하는지 전 직원이 공감해야 하고요. 둘째, 절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마라톤처럼 길게 보고 가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모든 역할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를 명확한 언어로 써내려가는 작업입니다. 이게 없으면 그냥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아요. 오늘 긴 이야기의 마무리는 이 질문으로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조직은 과연 과거의 방식으로 사람을 붙잡아두려 하고 있나요? 아니면 미래의 인재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새로운 판을 짜고 있나요? 결국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이야말로 최고의 인재를 끌어들이고 함께 성장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테니까요.